밤사이에 FOMC도 소화한 뉴욕 증시였고요. 또 이어서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 발표, 또 이어 M7 종목 중에서 세 가지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셈법 속에서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밤사이에 뉴욕 증시 뭐 약간 경계감 속에서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가장 먼저 FOMC, 그다음이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인데 뭐 FOMC부터 가장 먼저 볼까요? 우선 동결이 나왔는데 네. 조금은 좀 성명문이 매파적인 시그널이 나왔죠. 네, 뭐 여러 가지 문구들이 삭제가 됐는데, 네. 이제 금리 동결은 예상대로였고, 그 미란과 월러 이사가 이제 그 반대를 했죠. 그 외에는 다 찬성을 해서 금리 네. 동결이 나왔고요. 경기 판단에 대해서 좀 더 상향이 나왔습니다. 경기 성장 속도를 만만함에서 이제 견고함으로 격상을 했고, 네. 고용에 대한 그 하방 리스크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면서 실업률 안정화에 대한 징후가 포착이 됐다. 많이 괜찮아졌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그 파월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 발언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인플레 상승 원인을 관세로 지목을 했지만은 일회성으로 이제 판단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는 이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또 이제 리사국 소송에 대해서도 연준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적 사건으로 이제 언급을 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일단 말씀 조심하는 부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향후 이제 거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심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시장은 지금 현재 파월보다 5월 이후에 파월 다음을 좀 기다리는 이제 그런 상태라서 또 오늘 뭐 그냥 무난하게 좀 네. 지나간 것 같고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ASML과 SK하이닉스의 그 호실적을 통해서 나스닥이 6거래 연속 지금 상승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는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화에서도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호재가 나왔죠. 그 중국에서 그 H200 그 400만 대 수입 승인 소식이 네, 나와서 드디어 나왔죠. 네, 이거는 뭐 하이닉스한테 많이 유리한 소식이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12%, 인텔도 11%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주요 장비 소재 업체들도 상당히 좀 강세가 좀 나왔다는 거고요. 네. 달러가 약세가 좀 눈에 띕니다.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96대까지 좀 떨어졌는데 95 중반대까지 네.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트럼프의 약달러 선호죠. 뭐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네. 지금 베센트가 약간의 그 개입 부인 발언을 하면서 약간 반등 좀 시도는 하지만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미국과의 동조로 인해서 그렇죠. 지금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빅테크 실적은 마감 후에 메타, 테슬라, M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네. 지금 그 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 향후 매출 가이던스가 다소 가이던스 하회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급락이 나오는 지금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5% 정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좀 급락 나오고 있죠. 또 나머지 뭐 빅테크도 뭐 테슬라도 볼까요? 플러스 3% 시간에 급등하고 있네요. 예, 그 메타랑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실적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이점은 둘 다 근데 그 막대한 AI 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네. 그런데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 증가보다 앞으로의 그 매출 성장과 그리고 이제 비전 가이던스 대해서 좀 제시를 하면서 네. 견고하게 이제 시간의 상승이 나왔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예상치보다 막대한 그 AI 투자 인프라 그 비용이만 들어가는데 지금 수요는 많지만 AI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많은데 그만큼 지금 매출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네. 급락세가 나타난 거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저는 뉴스로서는 컨셉 하회로 봤는데 정리된 내용으로는 그 매출 컨셉 상회로 나오더라고요. 견조하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연간 163만 6천 대 뭐 이 정도로 해서 2년 연속 감소세가 나왔는데 그 에너지 부분에서 전년 대비 81%의 그 실적 성장이 나왔습니다. 매출 네. 성장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부분이 자동차 부분의 수익성을 보완해주면서 새로운 성장의 축이 나왔는데 그 올해 투자 규모가 그 110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증가할 예정인데 대부분이 옵티머스 프로그램과 AI 인프라 중에 다 할당이 됐습니다. 전기차 기업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전기차 기업, 완성차 기업이 아닌 AI 기업으로 계속 저정이 하는데 심혈을 네.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 되면은 그 로보택시 상용화 이런 부분들도 좀 언급이 돼서 시간에 뭐 어떤 시장에 좀 원하는 어딩들을 좀 해줘서 한 3.5%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부진으로 해서 본업에 대한 수익성은 악화는 됐지만 네. 그 에너지 사업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과 그리고 이제 이런 그렇다는 강력한 현금 흐름이 나타나 보니까
뭐 피지컬 AI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으로서의 전환되는 그런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서 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그 최근에 현대차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현대차가 굉장히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좀 국내 증시에 그럼 네. 영향을 좀 미칠 수가 그렇죠. 이제 있겠네요. 오늘 현대차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뭐 주주환원 정책들 이런 것 쪽 발표할 텐데 이제 지금 테슬라와 상당한 그 사업 모델 앞으로 계속 비슷해질 거라서 네. 앞으로는 이제는 그 현대차도 도요타와의 어떤 점유율 경쟁이 아닌 그 테슬라와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과 그리고 자율주행에서의 이제 기술 비교가 되면서 네. 테슬라와의 시가총액을 좁히는 그런 길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그리고 메타까지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저희 한 번에 정리를 해본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로 한번 눈길을 돌려볼 텐데 우선 SK 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이 SK 하이닉스 뭐 TSMC 영업이익률을 따라잡았다고 하는데 오늘 당연히 뭐 갭상승 정도는 깔고 들어가게 될까요? 네, 어제 뭐 그 영업이 그 19조 1,000억 거의 2,000억 가까이 나왔는데 그렇죠.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컨센보다도 상회했는데 누구는 뭐 20조 안 났으니까 세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세론이 안 있었는데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보다 완벽한 실적 발표가 없어요. 네. 예.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58% 같은 경우가 58.4인데 TSMC가 54%니까 지금 7년 만에 그 TSMC 영업이익률을 넘어선 거거든요. TSMC가 거의 밸류가 한 20배 정도 보통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어저께 SK증권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150만 원 내면서 퍼 9배 줬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20배 주면 네. 얼마 되는지 아세요? 거의 얼마인데요? 3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깜짝 놀랄만한 그렇게 주긴 어려운 금액이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장은 부담되니까. 시티증권에서도 SK하이닉스 140만 원 목표가 잡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 PBR로 안 하고 네. 그 스탑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HBM과 D램을 나눠서 한 방식이에요.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140을 잡았는데 아직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포로 밸류에이션 주기를 현대 국내 증권사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잡으면은 조금 보수적이네요. 너무 높아요. 네, 그쵸. 목표가가 너무 높으니까 마이크론과 TSMC랑 비교해서 비슷하게 잡아도 문제가 없을 텐데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과의 목표 주가가 괴리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지금은 계속 꾸준하게 아마 목표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 컨센서스도 상향이 되면서 네.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 SK증권에서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 147조 잡았고 어저께 CT증권에서 150조 잡았습니다. 150조 이야기가 나왔죠. 네, 삼성전자는 어제 SK증권에서 올해 영업이 180조 잡았으니까 그럼 두 기업 합쳐서 327조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또 SK하이닉스는요, 또 기대감을 하나 안고 있는 소식이 자사주 관련 이야기도 굉장히 또 시장을 핫하게 달궜죠. 그러니까 어제 세론이 안 나왔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네. 이 그 배당주 물론 뭐 2조 1,000억 원 줬지만은 12조 2천억 거의 사실상 그 EB 물량 빼고 나머지의 자사주 전량 소각하는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역대급 규모네요. 이게 이제 예전에 24년 말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과 지금의 SK하이닉스의 자사 소각 완전히 질이 다른 이슈예요. 어떤 거에서 다를까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바닥일 때 주가 방어용으로 썼고 네, 또 그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일부 유지를 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상단일 때 전량 소각했거든요. 아.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현재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반하지 않는 거죠. 네. 자사주 소각을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서도 그 ADR 상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열어놨단 말이죠. 검토 중이다 계속 네.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그 외국인들도 SK하이닉스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그 스탠다드 거버넌스에도 부합하는 이슈고 네. 이는 SK하이닉스가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 자사주 12조 가지고는 미국에 상장해봤자 소형 주축밖에 못 봐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변동성만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사주를 지금 거는 소각을 하고 향후에 한 4에서 5% 정도의 자사주를 다시 매입을 한 다음에 그걸 상장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서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천 회장이 뭐 향후 몇 년 후에 뭐 시가총 2,000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여력이 정말 풍부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주주 어떤 가치를 극대화하는 카드고 주가가 고점에서 자사주 소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EPS가 증가 속도 굉장히 가파라지는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주가가 바닥일 때 자사주 소각하면 EPS 올라가는 게 완만해지는데 이게 실적이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주가 고점인 때에서 이걸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면은 네. 주주 활용 가치가 굉장히 극대화된다고 그렇게 볼 수 정말 있겠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현금흐름도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역대급 실적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의 세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올해 뭐 150조 원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뭐 재원도 굉장히 뭐 풍부한 그런 상황이겠네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어제 오늘은 살짝 조금 외면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오늘은 이미 잠정치가 나온 상태에서 세부적인 디테일이 나온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그 플러스 여파가 좀 덜할 수는 있겠네요. 실전이 20조 잠정주자 영업이익 발표하고 나서 그래도 강한 모습입니다. 이제 네. 그 하이닉스 뒤지지 않아요. 지금 어제도 그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보면은 3% 이상 우선주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이제 뭐 HBM, 그 엔비디아 쪽에 HBM4, 뭐 퀄테스트 네. 좀 실제 이제 기사 났던 것들에 대한 확인도 그쵸, 필요할 거고. 기사가 났었죠. 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실적 가이던스, 그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할 거고요. 네. SK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어쨌든 회사가 좀 기술적으로 바뀌어지는데 네. 이게 그 파운드리 쪽에서의 좀 얘기가 뭐 소주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좀 시장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 저도 기대하는 게 지금 그 HBM도 좋고 D램도 좋고 낸도도 다 좋은데 이 파운드리 쪽의 수율 특히 그 4나노랑 2나노 쪽의 수율이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수주가 막 밀고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가동률 높아지고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좀 긍정적인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지금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현대 추세가 실적 추진치가 지속 올라가고 있고 그쵸. 그리고 증권사들의 지금 목표 주가 잡는 방식이 밸류에이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PBR에서 스탑 밸류에이션 또 퍼로 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마이크론과 TSMC와의 비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예, 있네요. 점점점 그 밸류에이션이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지속되면서 목표 주가 계속 상승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네. 이런 기업 같은 경우 쉽게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일단 샀으면 매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계속 지금은 홀딩. 아직은 그래 아직은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목표주가 상향 구간에서 쉽게 파는 거 아니다.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아주 풍부하게 남아있는 두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코스피가 5,100 그리고 코스닥이 1,100선을 어느덧 금방 돌파했습니다. 이제 어제 코스피가 1.69%, 코스닥이 4.7% 정말 뭐 거의 사이드카가 걸릴 만한 그 정도의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유독 요새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 이유, 저번에도 뭐 7% 뛰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단기간에 뭐 22% 코스닥 지수가 올랐는데요. 네. 이런 그 어떤 광결이 이런 질주에는 그쵸. 정부의 그 1월 23일 코스닥 3천 시대 선언이라는 강력한 그 심리적 촉매제가 작용을 했고 이게 이제 정책 발표를 넘어서 공매도 그 세력들한테는 거의 뭐 그 데드라인 성공한 거와 다름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보증한 쇼스키즈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완전히 그 코스피 5천 시대에 소외되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를 느꼈었는데 이런 5천이 실제 갔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믿는 거죠. 확인을 했죠. 예, 그럼 코스닥 3천? 와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라도 내가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 포모성 매수가 막 들어오는 거고 그 정부가 밀어올린다는 확신은 그동안 되게 상당히 너무 비싸라는 보수적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네. 종목은 선택할 수 잘 몰라. 그럼 지수를 사. 삼정 네. 간다니까. 지수로 ETF 막 밀고 들어오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상승을 넘어서 사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런 포모성 대표적인 매수가 포모 사례죠, 이게. 들어온 거고요. 네. 이런 요게 이제 금융 투자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네. 다 개인 투자들 자금이에요. 개인 투자가 ETF 매수하게 되면 LP의 유동성 공급이 이제 그 LP가 유동성 공급과 그 중립 포지션을 통해서 주식 선물을 매수를 해서 네. 다 금융 투자로 잡히는 거고 그러면서 거래소상 금융 투자로 잡히는데 이게 이제 개인 투자들이 코스닥 레버리지를 주로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LP 증권사들 기계적으로 현물 주식을 막 사니까 그러면 주가 올라가죠. 그럼 펀드 비중 맞추기 위해서 기관들도 사고 그쵸. 그리고 공매도도 쇼스키즈가 좀 터지고 시가총액 올라가니까 매수가 더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코스닥의 이런 상황은 그 포머성 패시브 스키즈 장사라고 그렇게 명령해 줄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그 문제는 지금의 상승이 펀드멘털과 무관하게 서로가 서로 밀어올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 자가발전식의 장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어제부로 그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주요 종목들이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들어갔습니다. 좀 다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네. 지수를 띄웠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정부가 만든 과열을 정부가 다시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수급의 질이 좀 안 좋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코스피 하나 좀 이번에 1월 다른 이슈죠? 23일 네. 이후에 유입된 자금이 어떤 가치 투자 자금이 아니라 지수 상승에만 오로지 베팅한 레버리지성 자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막 하락 시에는 같은 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ETF 매수가 금융 투자를
그 금융 투자를 잡히는 실제 기관이 아닌 개인 자금인데 이 어떤 기관으로 잡히는 착시에 대해서는 이번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속출을 하면서 이런 야수성이 좀 지칠 때가 됐다. 지금부터는 좀 조심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실적에 책임져 주지 않는 유동성 장세, 이 코스닥의 과열 현상 다시 한번 경고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IM증권 이사와 함께 자세하게 현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